안녕하세요. 북악취TV의 임동석입니다. 이제까지 논어를 사실 상당히 169장까지 나와서 상당히 그 진도가 나간 겁니다. 이제까지 쭉 보시면 이제 한문 해석하는 방법, 또 공자가 주장하는 어떤 지향하는 덕, 또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는가라는 분위기는 이제 대강 아셨을 테니까 이제부터 논어를 읽으면서 문자에 얽매이는 것지 마시고, 아하, 이 공자 시대는 이게 학문에 대한 이렇게 세계관이 이랬구나, 인생관이 이랬구나, 또 교육관이 이랬구나, 일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지향하고 살았구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아마 또 다른 방법의 이제 논어가 될 것입니다. 자, 1년번호 169, 수리편 22장입니다. 자왈, 천생덕어 여한데 환태가 기여 여하리요. 子曰：天生得于鱼，还颓其如于何？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려주셨으니 환태가 나 같은 이에게 어찌하겠는가. 여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자가 이제 여러 나라를 주유천하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돌아다닐 때 이제 제자들도 따라서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고 공자는 뭐 학교를 세우고 거기 얽매여서 거기 출석하도록 해서 거기서 공부를 이제 시킨 것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 따르면서 아무데나 이제 자리를 하나 말하니까, 야, 이제 오늘 이 일을 봤는데, 오늘 무슨 이제 뭐 임금을 만난다든지 또 누굴 만난다든지 이 일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이제 어떤 나무 밑이나 또 그늘 밑이나 뭐 또 어떤 강단이나 또 공자가 이제 41인가요? 거기서 장자에 의하면은 은행나무 밑에서 이제 그 가르쳤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단이라는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단 그러면 이제 교육계 또 선생님들 이야기 이제 이런 걸로 쓰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천을 하다가 위나라를 거쳐서 조나라를 거쳐서 송나라를 거쳐서 진나라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송나라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뭐 푸대접도 받고 대접도 받고 뭐 공자나 맹자나 하여튼 그 임금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득을 하다가 여비를 좀 얻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 저것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면서 이제 그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또 토론, 쉽게 하면 공부 좀 하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태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사마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송나라 나도 아시다시피 은나라의 후손 미자계가 이어왔던 지금의 하남성 상구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노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환태가 이 공자 무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 있을 때는 말만 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건 내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공자가 그 큰 나무 밑에서 공부할 때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그들인 대로 쓰러지게 해서 공자 그 나무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기 공자세가에 나옵니다.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이제 56세 때 정공 4년입니다. 다시 위나라에 와서 그해 10월에 위나라를 떠났고 또 진나라를 지나서 광땅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공자가 드디어 이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큰 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예를 실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사마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진나라에 가서 이번에는 진나라에 가면 꼭 그 사성자한이라는 사람, 진나라에 가서 사성자한이라는 사람이 집에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마환태는 이제 나중에 그 송나라 환공의 후손인데요. 송나라 송환공이라고 했습니다. 환공의 후손인데 송나라에서 사마의 벼슬을 지내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하고 만 그런 인물입니다.
뭐 공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건 뭐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이 무리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환태인데 다른 이름은 모르는 건 상태라고 부른다. 환공의 후손이니까 이제 환태입니다. 근데 상태. 이건 태자입니다. 상태. 이 향이죠. 향인데 성시로 읽을 때는 상이라고 읽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림칠연 중에 또 이 상자 들어가는 누굽니까? 있고, 그래서 성시로 읽는 상으로 읽는다. 상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나무를 베어서 쓰러지게 하니까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피해갑니다.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천생덕여연대 하늘이 나에게 덕이 생기도록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생자가 만약 하늘이 나에게 덕을 부여했는데 그러면 천강이라고 써야 되겠죠. 내려주었다. 천강. 그죠? 강덕어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자들 하면 하늘이 나로부터 이럴 때 어자는 이제 출발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덕을 내려주었다 그러면 여격이 되겠고 어자가 하늘이 나로부터 덕이 생기도록 하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뭐예요? 공자의 말은 뭔 겁니까? 자기가 천명을 받은 인물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했느냐? 뒤에 주석학자들은 이제 대개 이렇습니다. 공자는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미화를 해나갑니다. 물론 성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좌우간 여기서는 하늘이 내려주었다. 그런데 환태라는 자가 내가 이제 덕을 계속 앞으로 이 일을 베풀기 위해서 덕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더 돌아다니는데 하늘이 나를 죽이지 않은 한 상태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환태 기여 여하리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환태 기여 여에서 끊습니다. 문장을 끊어버리면 어떤 거 한태가 그와 같이 함이 여하려 나에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아주 낮자 풀이를 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환태가 기여 그와 같이 함이 나에게 어떻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큰 문제가 이 문제는 이제 공자가 뭐 환난을 당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서 늘 거론이 되고 또 공자 자신은 하늘이 낸 그 큰 인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어떤 재난에 빠져들어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뭐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와 같다를 기여가 그와 같다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기여. 예. 근데 이거를 중국어적인 어순을 보면 보통 그와 같다 그러면 역이라고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차, 뭐, 여기. 예, 근데 여기라는 말은 되게 이제 잘 안 쓰이고요. 기여. 그러면 환태가 기여, 그러함이, 이게 되겠죠. 그러함이. 그러면 기자가 뭐가 되는가 하면, 관형사가 되겠죠. 관사가 되겠죠. 관형사. 그럼 그와 같이 함이, 여하리요, 나에게 내가 어떻겠는가, 내가 어찌 거기에 당하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고문의 어순의 특징인가요? 그게 고문의 특징이죠. 고문이 뭐 그렇게 문법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언어기 때문에 그 당시 말 환태가 기여 환태 기여 여하려 그럼 이제 그 전체 뜻으로 보면 되게 통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